자, 여러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고려의 대외관계 파트입니다. 네, 이거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몽골하고 그다음에 고려 멸망까지 가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이런 질문 한번 여러분께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앞에는 한 그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우리 옛날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웬 털복숭이 외국 아저씨들이 있는데 이 아저씨들이 쌍봉 낙타를 타고 있죠. 네, 이 쌍봉 낙타에 이렇게 낙타를 타고 있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요나라, 즉 거란의 이제 사신들이 고려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낙타를 보내줬는데 고려의 왕건이 이 낙타들을 개성에 있는 만부교라는 곳에 묶어두고 굶겨 죽였다라는 일화가 남겨져 있는 그런 관련된 그림이고요. 그렇다면 왕건은 왜 낙타를 굶겨 죽였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힌트는 우리 과거 발해와 거란과의 관계가 왕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뭘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왼쪽 그림을 통해서 대충 추측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이 요나라 거란에 대해서 왕건이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게 나중에 고려 전기에 거란이 고려를 침입한 하나의 계기가 되게 되죠. 네, 뭐 이어가 보죠. 당시 여러분 이제 고려 초의 국제 정세를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고려가 이렇게 장기간 거의 500년 가까이 이제 버티고 있는 나라가 되는데요. 발해는 926년에 이 거란의 침입에 의해서 그리고 이 백두산 폭발의 영향으로 발해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요. 이 거란이 굉장히 강성하게 200년 가까이 버티고 있다가 네, 이 거란은 특히 이제 북쪽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이제 당시 이제 송나라랑 이제 굉장히 싸웠었죠. 송나라 이제 버티고 있었고 이 거란이 200년 가까이 버티다가 이제 여진 금나라가 등장하면서 이제 거란은 세대 교체가 되고요. 이 여진이 북송을 남쪽으로 밀어버려서 남송이 되고 이 여진이 이 중국의 북부 지역을 장악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죠. 이 고려는 이 여진 그리고 거란을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 앞에 눈앞에 있으니까 두렵잖아요. 원래 있는 송나라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적을 견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으나 그래서 아까 우리 그거에 대한 좀 이제 답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죠. 낙타 50필이나 보내왔어요. 적지 않은 겁니다. 보내왔는데 거란이 동맹 맺었다가 뒤통수를 쳤대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다 기왕 보내고 죽였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거란이 고려에 대한 악감정을 가진 하나의 또 계기가 되기도 하죠. 네, 고려는 기본적으로 이 거란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요. 네, 이제 우리 역사에서 가장 우리 외교적인 활약이 돋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 가지 이제 중국과 미국에 끼어서 우리나라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 서희의 이런 외교 정신과 외교 능력을 한번 본받아야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한번 오른쪽에는 그림을 한번 다들 보시고요.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수업이라면 여러분에게 한번 읽게 시켰을 텐데 대충 이런 상황에서 수순영과 서희가 부딪혔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고려와 거란의 주장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 거란이 1차 침입을 하게 돼요. 1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거란이 1차 침입합니다. 뭐 그 이유는 뭐 뻔하죠, 여러분들. 그 고려가 이제 거란과 안 놀아주고 자꾸 이제 송나라랑 놀고 거란 무시하니까 거란이 이제 소순영이라는 장수를 보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거란이 이제 공격을 해와가지고 굉장히 잘 싸웠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희가 이제 거란하고 이제 담판을 하죠. 외교 담판. 지금 여러분 이제 지도상으로 안용진이라는 곳이 있죠. 이곳에서 거란과 담판을 해가지고 이 소순영이 설득이 됐나 봐요. 서순영이 설득이 돼서 불러가 주기로 하고 거기다 더해서 이쪽이 이제 광동 육조라고 불리는 이제 지역이 여기 있는데 여기 땅을 주기로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사람 말대로 여진을 쫓아내면 우리가 거란과 더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다라는 핑계를 댄 거죠, 이 서희가. 그래서 여기 땅을 거란이 고려에게 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요. 보시면 여기 여진이 이렇게 위에 깔려 있고 정왕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보통 이제 발해 유민들이 세운 국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거란은 이 고려를 치기 위해서 정왕국을 없애고 이제 고려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거란이 또 2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려 사회에서 당시 이제 강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강조하는 친구죠. 이 사람은 자기가 짱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시 고려의 목종을 죽이고 그다음에 현종이라는 왕위에 올립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거란이 마침 이제 고려를 치고 싶어 너무 환장하고 있었는데 핑계가 잘 생긴 거죠. 아니 어떻게 우리 거란과 화해를 한 왕을 죽일 수 있어 이러면서 거란이 또 침입을 한 겁니다. 이 두 번째 침입 당시에 이제 양규라는 친구, 뭐 이런 친구, 그다음에 뭐 박석, 뭐 이런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김경, 박서, 뭐 이런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거란을 현격하게 물리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흥화진 전투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거란을 물리침으로써 이제 거란이 또 물러나게 되고요. 뭐 크게 여기서는 뭔가 승패가 결정된 건 아니었어요. 둘 다 그냥 뭐 적당히 피해가 있었던. 거란이 이제 시간을 보고 있다가 또 3차 침입을 하게 돼요. 아니 야 고려야 너네 이제 땅 주면 우리랑 잘 지내겠다고 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흥나라랑 친하게 지내네? 뒤통수야? 이러면서 거란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거란이 들어왔다가 우리 잘 알고 있는 강감찬이 이 귀주라는 곳에서 적군을 물리치면서 이제 고려는 패배하게 되고요. 이후 이제 거란은 약 100년 동안 고려를 크게 침입하지 않고 고려도 비교적 이제 거란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서로 다툼이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늘 여러분들 위기 상황을 늘 대비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고려는 이제 옛날 고구려가 이렇게 북쪽으로 해서 만주 쪽까지 해서 천리장성 쌓았던 걸 우리 본받아가지고 이제 고려 지역에 이렇게 천리장성을 쌓고요. 고구려 때보다는 좀 규모가 좀 작죠. 그다음에 개경 같은 경우 이제 나성이라는 걸 축조를 하는데 성이 하나 있으면 밖에 이렇게 성을 하나 더 두르는 거예요. 이걸 바로 나성이라고 합니다. 두 개를 축조함으로써 거란 또는 이제 여진을 견제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거란과 이제 좀 숨통이 이제 싸우는 게 이제 좀 놓이니까 여진이 이제 또 문제가 되게 됩니다. 우리 앞서서 우리 여진이 여기 위에 이렇게 빼꼼하게 있었죠. 이 여진이 점차 세력을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완옌부라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가 여진의 한 부족이거든요. 얘네 부족이 점점 힘이 세지면서 나중에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잠깐 미뤄두고요. 여진이 자꾸 이제 깔짝깔짝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윤관이라는 친구,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묘청의 서경춘 운동할 때 윤언이라는 친구를 배웠었죠. 그 친구의 아빠입니다. 이 윤관이라는 이제 사람이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국왕이시여, 우리는 보병에 불과하고 적은 기병이어서 우리 여진족 유목민들이잖아요. 얘네들하고 싸우기 너무 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별무반이라는 별도로 무력을 가진 반을 편성해가지고 약 17만 명의 병사를 이끌어가지고 여진을 물리쳐야 됩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 윤관이 군사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에 있는 이 동북방 지역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함경도 지역 그리고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지역이죠. 지금 이 윤관이 여진을 정멸하고 동북에 구성을 세웠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좀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구성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논란이 현재도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이렇게 함경도부터 뭐 이렇게 위로 쭉쭉 가가지고 북한 국경 넘어서 이제 러시아 지역까지 보통 이렇게 있지 않았나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직 논란이 있는 부분이어서 좀 조심스럽고요. 이 관련된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척경입비도 개척했다. 국경을 개척해가지고 세웠다. 비석을 세웠다. 그래서 척경입비도인데 보시면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 배불뚝이 아저씨, 윤관 아저씨고요. 굉장히 위험이 있는 모습이죠. 오른쪽에 이렇게 비석을 세우는 모습이 있죠. 신하들이 이렇게 힘들게 안간힘을 쓰면서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아저씨는 쳐다보고 있죠. 이 아저씨는 기본적으로 장군이라기보다 원래 문신이에요. 문신인데 이제 파견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또병마사의 일원이었고요. 무신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아니 우리도 총사령관 시켜주지 문신들이 다 지휘하고 우리는 밑에 있는 따까리만 한다 해서 빡친 거죠. 그래서 고려의 경계다라는 비석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당시 별무반은 식리군, 신복군, 항마군 뭐 이렇게 이루어졌다. 항 말하는 건 대항한다. 마귀에 대항하는 승병을 이야기합니다. 신령스러운 보병, 신령스러운 기병이고요. 이 관련된 건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윤관이 동북구성을 설치하고 여진을 이제 격퇴함으로써 굉장히 여진 세력을 잠잠하게 했고요. 여진이 이제 울면서 와요. 아니 우리 동북구성 좀 돌려주세요. 이러면서 울면서 오니까 이제 고려 입장에서도 여기 유지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너무 이렇게 길게 국경선이 뻗어 있으니까. 그래서 동북구성에서 철수를 하고 여진에게 조공을 받는 조건으로 여기를 다시 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완颜부 아까 이야기했었죠. 걔네들의 세력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녀석들이 원래 고려를 부모로 이제 해가지고 관계를 맺었었는데 이 여진 쪽이 힘이 세지면서 얘네가 처음에는 형제 관계를 맺자고 합니다. 누가 형일까? 네, 고려가 동생이고요. 얘네가 형이야. 나중에는 이제 4대 관계를 맺자고 해요. 4대 관계는 금이 황제고 고려는 신하라는 거죠. 네. 신하로서 제후왕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형제관계, 4대 관계로 이제 밀리면서 고려가 여진에게 밀리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요. 이 여진에게 4대를 하고 조공을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자겸이나 김부심의 입장이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던 게 바로 묘청의 서경춘도 운동 세력이었죠. 네,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셔서 연결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여진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몽골이 침입해 오는데 몽골과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부터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고려의 대관계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려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대무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선생님이 예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도슨트로 일할 때 이런 그림이 있었고, 이런 이제 청동 거울이 있었거든요. 배가 있고 물결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정도로 고려는 활발한 해상 국가로서 교역을 활발하게 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역품이 뭐였는지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이 송나라는 이제 중국의 이제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뭐 책이라던가 뭐 비단이라던가 책이라던가 도자기 같은 청자 기술도 송나라에서 가져오고요.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고유의 굉장히 좋은 우리 한지가 굉장히 유명하죠. 종이라던가 화분석, 돗자리예요. 꽃무늬 돗자리. 그다음에 지금도 유명한 인삼 같은 것들, 그리고 나전칠기 뭐 이런 것들을 중국에 수출했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식량 같은 거를 거란이나 여진에 주고 그 나라로부터 유목국가니까 말이나 모피 같은 거, 말이나 모피 같은 거를 받아왔습니다. 일본에도 똑같이 인삼, 그다음에 중국에서 수입한 서적 같은 걸 주고요. 반대로 일본이 이제 화산 지형이다 보니까 수은이나 유황이 많았거든요. 이런 걸 가져오기도 하고요. 아라비아 상인으로부터 동남아에서 온 수은 향신료 신호 산호 같은 것들이 이제 가져오게 되고, 이제 우리 자체의 여러 가지 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라비아 나라에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고려의 수도인 이 개경 근처에 여러분 병란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병란도 여러분 꼭 이름을 기억을 하시게 됩니다. 푸른 바다가 넘실 때는 나루라는 뜻이고요. 여기 송거란 일본, 아라비아 상인까지 왔고, 여기서 이제 교역을 잘한 대가로 나중에 고려라는 이름이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유럽 세계까지 알려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당시로는 유럽은 중세 사회였고요. 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바스 왕조와 그 뒤를 이어서 뭐 셀주크, 티르크 같은 애들이 나타나는 시기겠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해상 교역을 굉장히 활발히 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고려인들이 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 살짝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고려 도경이라는 이거 사회 파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할 건데 간략하게 좀 보고 가죠. 고려 도경이라고 이제 중국의 송나라의 사신이 고려에 왔다가 이제 기록을 남겨둔 거예요. 그림과 글씨를 같이 써놓은 건데 지금 그림은 다 소실됐고요. 글씨만 남아 있습니다. 이거 보면 송나라가요 고려를 어떻게 보는지 이제 알 수 있는데, 고려는 분명히 이렇게 동이라고 부르죠. 오랑캐긴 한데 그 중에서도 예의 바른 편이래요. 그래서 글씨도 잘 쓰고 음식을 먹을 때도 예의도 있고 무릎을 꿇고 절하고 엄숙히 궁경하대요. 근데 뒷담 까고 있죠. 네, 그렇지만 난잡스럽고 궁벽하고 오랑캐 풍속이 많다. 그리고 관혼상제 뭔가 유교적 질서도 안 따른다. 그래서 여기 뒷담 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송나라 상인 같은 경우는 송나라는 기본적으로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성리학 잘 기억해 두세요. 유교의 한 일파인데 이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불교를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고려는 우리 불교의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네, 여러분 이거 보고 선생님이 진짜 이거 내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욕심이 많고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성이야.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지만 길을 다닐 때 바삐 걷는 것을 좋아한다. 선생님도 길 걸을 때 진짜 미친 듯이 빨리 걷거든요. 네, 이걸 보고 선생님이 고려인의 피가 선생님에게 흐르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것만 기억하면 이제 게임 끝, 뭐 이런 것들, 네, 흐름들, 이런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